자, 경제 이론이 들어오니까 이제 용어들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프 이제 나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수식도 나오는데 이 그래프 수식에 요건 이론을 보조해주기 위한 설명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그래프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2번 정도 보시고. 예?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중고등학생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벌써 반쯤에 왔어요. 들으면 잊어버려요. 딱 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당연하니까. 그래서 뭐를 했냐,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책을 읽어보면서 설명 듣던 거서 자기만의 표시를 좀 해둬요. 그러면 나중에 볼 때는 그 표시 보면 생각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는 속도가 덜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곡선, 망각곡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는 더 빠릅니다. 25세 지나면요, 잊어버리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치매 예방이 진짜 확실된 겁니다. 소뇌, 암기를 하다 보면요, 머리가 아픈 이유가 소뇌가요, 기억을 안 하다가 기억을 하기 시작하면 소뇌가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게 많이 깨어날수록 이제 기억력이 빨리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하면 여러분 치매 예방이 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래서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중요한 게, 우선 시험 문제, 우리가 29회 시험에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수요량의 변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은 자주 틀리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우선은 글자를 봤더니 밑에는 5글자, 위에는 6글자, 하나가 더 많아요. 개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개념은 큰 차이가 있다. 자, 밑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를 해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를 하는데 가격 말고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 조건들은 일정 불변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단지 뭐만 변하는 거죠? 가격만 변해요.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이것은 가격은 변화가 없어. 큰 차이네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은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 큰 차이예요. 근데 가격은 변화가 없고 위에 이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 말고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우리가 수요 곡선상에서, 자, 동일한 우리가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한다. 자,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다. 자,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커피 가격이, 자, A점 볼까요? 커피 가격이 얼마? 6,000원일 때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그럼 이 A점이 커피 가격이 6,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락을 했더니 A점이 뭐를 따라서 이렇게 동일한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A점이 B점으로 이동해.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 선상이죠. 상에서 A점이 B점,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변하죠? 좀 가격이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했을 때 우리는 가격이 변하면은 하여튼 시험 지문에 이 지문이 꼭 나와요.
상이 꼭 나와. 이 상에서 이동을 하면, 상이 나오면 무슨 변화? 상이 나오면 수요량의 변화야.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는 공급에서 나왔거든요. 공급에도 상이 나왔어요. 상이 나오면 양의 변화가 돼. 하여튼 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여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은, 자, 종축은 우리가 가격을 표현하고 횡축은 수요량, QD가 바로 수요량입니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이렇게 변화가 없다. P0. 자, 커피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이다. 3,000원 P0는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 Q0만큼 현재 소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소비를 하고 있다. Q0. 그런데 아까 했지만 가격은 P0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P0는 불변, 변화가 없어요. 이 3,000원이라는 동일한 가격에서 우리는 동일한 가격에서 어떤 요인이 변하죠? 뭐 소득이라든지 어떤 요인이 변해서 동일한 가격 3,000원에서 수요량이 Q0에서 이만큼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3,000원, 또 P0 가격에서 또 어떤 요인에서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에 그림과 다르죠? 수요량의 변화와 그림이 달라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수요의 감소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선은 요 내용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외의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예? 그러면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이 변하는데 어떤 요인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뭐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소비자의 소득이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이 또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고, 또 선호가 있어요. 소비자에 있어서의 선호, 기호입니다. 자, 198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70% 정도 됐고요.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약 5% 가까이 됐어요. 80년대 초에.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바뀌었어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70%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거의 뭐 한 45%, 서울 수도권 45%가 늘어났는데 그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됐느냐 얘기지. 공급이. 예?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약 한 4,500만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다 보면 2,500만 산다면은 4인 가구 기준하면은 몇 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의 아파트 수요가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기간 동안 공급은 미미해. 예? 예? 10%도 못 늘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해서 가격이 그래서 폭등을 한 거예요. 예? 폭등을 한 거예요. 선호, 기호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선호, 기호도 있지만 요즘 지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진 설계가 되기 전에 아파트와 된 이후의 아파트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